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자 만나는 즐거운 시간, 여러분의 쏙쏙 한자 300입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6급에 해당하는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 중 5개를 먼저 보시죠. 동사는 원 말면은 유 기름 유 은 마시름 원 유 친구들의 귀여운 율동과 노래 잘 보셨죠? 자, 오늘 처음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동산원. 처음 한자는 동산원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수를 울타리로 둘러싼 동산을 뜻하는 것이 바로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여름방학 때 삼촌과 원두막에 앉아 수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원두막 본 적 있죠? 2번, 내 동생은 꿈동산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 할 때도 동산 원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번째, 사과꽃이 핀 과수원에서 연희는 할머니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수원 아시죠? 자, 과일을 키우는 곳을 우리는 과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용을 살펴보면요, 화원입니다. 자, 원이 동산 원자니까 화원은 뭐예요? 그렇죠. 꽃동산을 우리는 화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2번째, 농원입니다. 농원은 뭐예요? 원예 작물을 기르는 곳을 농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3번째,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동물원입니다. 동물을 키우고 기르는 곳을 동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말미암을 유. 이번 한자는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이 말미암을 유자는 술 그릇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말미암다의 뜻을 갖는 것이 말미암을 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말미암을 유의 예문을 살펴보시면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비가 되었지. 자유할 때 말미암을 유자를 쓰고요. 자, 2번째, 사자성어의 유래를 보면 그 뜻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래라는 건 뭐예요? 유래는 그 말이 생긴 이유가 바로 유래가 되겠죠. 3번,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은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자, 유서 깊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을 때 우리는 유서 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말미암을 유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활용을 살펴보시면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까닭을 이유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2번째, 사유가 나오고 있죠. 사유는 이유와 같은 말입니다. 이유, 사유 둘 다 까닭을 이야기하고요. 3번째, 경유는 거쳐 지나간다는 뜻의 말이 경유가 되겠습니다. 자, 유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맨 앞에 나온 건 말미암을 유자죠. 이유, 사유할 때 이 유자를 쓰고요. 자, 위쪽 부분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밭전자가 되겠죠. 전답, 밭과 논할 때 이 밭전자가 쓰고요. 반대로 아랫부분으로 나왔다면 갑옷, 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를 잘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기름 유. 이번 한자는 기름 유자입니다. 우리 방금 말미암을 유자 배웠죠? 그 왼쪽 부분에 물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즉, 물처럼 액체 상태이고 기름 성분을 많이 함유한 열매에서 짜낸 것이 기름이란 뜻을 갖는 것이 기름 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름 유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이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기름이 나는 곳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번, 옛날에는 석유로 등잔불을 켰다고 합니다. 3번, 울산에는 정유 공장이 있습니다. 정유는 뭐예요? 그렇죠. 원유를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기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정유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활용을 살펴보면요. 원유입니다. 원유는 자연 그대로에서 나온 그 광석을 우리는 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유소. 주유소 알죠, 여러분? 기름이나 가솔린 같은 걸 넣어주는 곳을
주유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세 번째, 산유국입니다. 산유국은 뭐예요? 그렇죠. 원유를 생산해내는 나라를 산유국이라고 얘기하고, 산유국은 중동 지방에 많죠. 그래서 산유국들은 아주 힘이 셉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기름 때문입니다. 다음 한자 보시죠. 은. 이번 한자는 은자입니다. 우리 금은할 때 바로 은자입니다. 자, 이 은자는요, 금속이 사람이 눈동자를 굴릴 때 보이는 흰자위처럼 백색을 띠는 것을 은빛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은자가 되겠습니다. 은자의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은어, 은빛이 나는 물고기죠. 은어를 도루묵이라고도 부른다. 도루묵이라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삼국지에도 나오죠. 조조가 쫓길 때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그 다음에 그 어부를 불러서 그 고기를 달래서 먹었는데 영 맛이 아니죠. 그래서 도루 물러가라 해서 도루묵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그러는 것이 바로 은어입니다. 자, 두 번째 동요죠. 송알송알쌀이 잎에 은굿을 할 때 바로 이 은은자를 쓰고요. 자, 이 은은자는요, 돈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뱃돈을 저금하러 엄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할 때 은자를 쓰게 됩니다. 자, 활용을 살펴보시면 금은은 뭐예요? 그렇죠. 금과 은입니다. 금은을 파는 곳은 금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은화는 뭡니까? 그렇죠. 은으로 된 돈을 은화라고 합니다. 그럼 금으로 된 돈은 금화라고 얘기하겠죠. 자, 세 번째, 은제품은 은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은수저 같은 게 있겠죠. 자, 은은자 살펴보았고요. 다음 한자 보시면 마실 이번 한자는 마실음자입니다. 자, 마실음자 왼쪽 부분은 뭐예요? 밥이죠. 자, 오른쪽 부분은 하품입니다. 그래서 밥 먹은 후 하품을 할 때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물이나 음료 따위를 마시는 것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마실 음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여름에는 음료수를 많이 마신다. 많이 마시게 되죠, 여러분? 2번, 서울에는 큰 집이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 음식은 먹고 마시는 물건, 먹거리를 우리는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술을 강제로 권하는 음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음주는 뭡니까? 그렇죠. 술을 마시는 걸 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활용을 살펴보시면요. 음보. 자, 제사 지낸 친구들 아실 겁니다. 제사가 지낸 다음에 제사상에 올린 술이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우리는 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과음입니다. 과자는 무슨 과자예요? 지날 과자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지나치게 먹는 것을 과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시음. 음료수나 술 같은 거에 맛을 맛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먹는 것을 우리는 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음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식음전폐. 먹고 마시는 거를 그만두는 거,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식음전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남은 5개를 친구들의 멋진 율동으로 보겠습니다. 제주생 제제 결의죽 죽죽 수인중 주주 땅지 지지 의제족주지. 친구들의 멋진 율동과 노래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은 여기에 나오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멋있습니까? 저는 그 남학생이 제일 멋있는데 다르겠죠? 자, 처음 한자 보겠습니다. 옷의 처음 한자는 옷의자입니다. 자, 뭐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입는 웃옷의 모양을 본뜬 글자 바로 옷의자가 되겠습니다. 옷의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백이민족입니다. 왜 백이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흰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자. 탈의실은 뭡니까? 그렇죠. 옷을 갈아입는 방을 우리는 탈의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3대 요소입니다. 의식주는 뭐예요? 옷과 양식과 집을 우리는 의식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디자 기억하시고요. 자, 활용어 살펴보시면 의복이 뭐예요? 그렇죠. 옷을 의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수의. 자, 수의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거 죄수가 입는 거였는데 그 숫자가 아닙니다. 목숨 숫자 쓰였죠. 이것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그 시체에 입히는 옷이 바로 수의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입니다. 윗상자죠. 웃옷을 우리는 상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이 환향인데 금자는 무슨 금자예요? 비단금자, 의자는 오디자, 환자는 돌아올 환자, 향자는 고향 향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과거에 합격하거나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금이 환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예전에 권투선수였던 김득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득구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된 다음에 고향에 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금이 환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한자 만나보겠습니다. 제주, 제, 이번 한자는 제주제자입니다. 이 제주제자는요, 식물의 싹이 흙 속에서 처음 돋아난 모양을 본뜬 글자로 뒤에 제주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제주제자입니다.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 조개는 별다른 제주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제주제자를 쓰고요. 자, 두 번째, 내 동생이 재롱잔치에서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같은 데 재롱잔치 하죠. 자, 3번, 그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재주와 능력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재색입니다. 재색은 뭐예요? 여자의 재주와 용모를 우리는 재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재원. 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천재 아시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자와 관련한 한자 성어는 바로 다재다능입니다. 다자는 무슨 다자예요? 많을 다자죠.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을 때 우리는 다재다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결의, 족, 이번 한자는 결의족자입니다. 자, 결의족자는요, 목표점으로 세워놓은 깃발 아래 사람들이 사방에서 활을 들고 모였다 하여 결의, 민족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결의족자가 되겠습니다. 자, 결의족자의 활용 예문을 살펴보시면 수길이는 가족과 함께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가족할 때 이 결의족자 쓰고요. 자, 2번. 현대의 가족 구성은 대부분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것을 핵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우리는 반만년, 5천년이 반만년이죠.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입니다. 자, 문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 되겠죠. 활용어 살펴보시면요. 친족입니다. 친족은 비교적 촌수가 가까운 그 부치를 우리는 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동족입니다. 동족은 뭐예요? 같은 민족을 우리는 동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결의란 뜻이죠. 자, 세 번째, 귀족은요, 특수한 신분과 특수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의족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한자 성어는 동족상잔입니다. 동족끼리, 같은 결의끼리 서로 죽이고 해치는 것을 동족상잔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6.25 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는 거 함께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주인, 주, 이번 한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이 주인 주자는요, 촛대 위에 불이 타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뒤에 임금의 뜻이 됩니다. 주인 또는 임금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주인 주자인데요. 자, 활용 예문 살펴보면 빵 주인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인할 때 바로 이 주자, 주인 주자를 쓰게 되고요. 자, 2번 낭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슬픈 사랑 이야기. 여러분, 낭랑공주 호동왕자 알죠? 자명고를 뜯게 되는 낭랑공주입니다. 공주할 때 주인 주자를 쓰고요. 자, 세 번째,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안주인을 뭐라 한다? 주부라고 한다.
자, 주부할 때 주인 주자를 씁니다. 자, 활용어 살펴보면요. 지주입니다. 지주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땅 주인이 지주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세대주. 세대의 가장 주장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세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군주. 군주는 뭡니까? 그렇죠. 임금을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인주와 상대되는 뜻의 한자 있죠? 뭡니까? 손객입니다. 그래서 주인주의 상대되는 뜻의 한자어는 손객이고요. 자, 주자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한자성어입니다. 무주공사입니다. 무는 무슨 무예요? 없을 무죠. 주는 주인주. 그래서 주인이 없는 산을 우리는 무주공산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자 보시면 땅, 지. 이번 한자는 땅지자입니다. 여러분 왼쪽 부분의 글자는 뭐예요? 흑토자죠. 그래서 흑토의 발음 요소인 야를 합한 글자로 땅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땅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예문 살펴보시면요. 지하철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하철은 어디로 다녀요? 땅 아래로 달리죠. 그래서 지하철이 되는 거고요. 2번, 수업 시간에 지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도할 때 땅지자 쓰고요. 3번, 우리 지방에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사하여 쓰고 있어. 지방할 때도 땅지자를 쓰게 됩니다. 활용어 살펴보면요. 지형, 땅의 형세, 모양을 지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는 뭐예요? 넓고 광활한 땅을 우리는 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세 번째, 토지. 토지는 뭡니까? 그렇죠. 땅을 우리는 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자와 관련해 알아야 될 상대적인 뜻의 한자 있겠죠? 땅지의 상대되는 뜻의 한자는 하늘 천자가 되겠고요. 자, 한자 성어 있습니다. 무법천지.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법과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량배들로 무법천지야라고 할 때 무법천지를 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10개의 한자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동사문 원 말면은 유 기름 유 은 마시름 옷 제주세 결의 족 주인중 주 땅지 지 원유유 제독주지.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우리의 공부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처음 문제는 도금 문제죠. 1번은 뭡니까? 경유입니다. 유는 말미암을 유자라고 얘기했고요. 자, 2번은 뭡니까? 그렇죠. 기름 유자 쓰였네요. 주유가 되겠고요. 자, 3번. 마실 음이 쓰였습니다. 식음이 되겠죠. 4번. 옷의가 쓰였습니다. 백의. 백의는 흰 옷입니다. 그래서 백의민족은 우리나라 사람, 민족을 이야기하고요. 백의의 천사는 뭘까요? 그렇죠. 흰 옷을 입은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자의 훈과 음을 쓰는 훈음 문제입니다. 1번은 뭘까요? 마실 음입니다. 음료수 할 때 이 음자 쓴다고 얘기했고요. 자, 2번은 결의 족자죠. 민족 할 때 이 족자를 쓰고요. 3번 기름유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할 때 이 유자를 쓰고요. 4번 이건 유자인데 무슨 유자죠?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이유, 사유할 때 이 유자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한자의 도금을 쓰는 문제네요. 이건 정말 뭐가 전도된 일이야? 주객이 전도된 일이야. 주인과 객이죠. 주객이 바뀐 일이야. 2번 신부 김영희 왕은 학식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입니다. 자, 재원은 뭐예요? 그렇죠. 재주가 뛰어난 여자를 재원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자, 세 번째, 자식을 잃은 박만득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그만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시름자 나온 식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푸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만날 사자수학의 구는 붕우유신이니
시위 오륜이라. 자, 무슨 뜻인지 살펴볼까요? 붕우유신 뭐일까요? 법붕 벗우자입니다. 그래서 법과 벗 사이에는 있을류 믿으신 신이가 있어야 하니. 자, 그 다음에 시위 오륜 이것을 말하여 오륜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부자의 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그리고 오늘 배운 붕우유신이 오륜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주제자 배웠습니다. 아주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 하늘이 준 재주가 있는 사람을 천재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자, 무엇보다 노력의 중요성을 아는 쏙쏙한자 300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밌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